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제주항공 추락 충돌 사고로 179명의 그 소중한 생명이 말이죠 유명을 달리했는데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심한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많이 놀란 국민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책자를 보고 또 방송에 출연한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 제주항공 추락을 직접 운행했던 기장과 부기장은 말이죠 그야말로 살신성인의 분이었다. 그래 이제 순직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를 들어봤을 때에 이분은 말이죠 국민들 그리고 그 탑승하는 승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분이 탈출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탈출을 하지 않고 끝까지 바로 앞에서 부딪히면 직접 봤을 거 아닙니까? 부딪히면서 시속 한 100km 정도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이 조종사는 말이죠 상당히 베테랑 조종사였다. 그냥 그 수습이 아니라 베테랑이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이죠 평소와 달랐던 착륙 방향 이렇게 떠 있죠. 이 김진애 돌직구 쇼에 나온 건데요. 오른쪽에 사고 지점이라고 있죠. 이 지점이 원래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 내려앉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활주로라고 있죠. 이 왼쪽 부분이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시작하는 시작 부분이고요. 이 왼쪽 활주로 왼쪽 여기에는 민가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 사고 지점, 즉 착륙되는 지점 이쪽은 바로 바닷가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 그 새들이 이제 버드 스트라이킹 그러죠. 그래서 이제 착륙을 하려고 그럴 때 이제 일단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이죠 이렇게 내려와서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을 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서 착륙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동체에 착륙을 하게 될 것이고, 동체에 착륙을 하면은 미끄러져서 분명히 저리 가다가 민가를 덮치겠다. 그래서 민가에 피해를 줘서는 되지 않겠다 해서 다시 이륙을 해서 복행을 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복행을 해서 이륙하는 지점에서부터 착륙을 해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보통 동체 착륙도 말이죠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이 기장이 아주 베테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착륙을 무사히 했습니다. 동체 착륙을 해서 그 다음에는 말이죠 에어브레이크 시스템을 해서 보통 비행기가 뒷부분이 먼저 앉고 나중에 앞부분이 앉는데 앞부분을 계속 조금씩 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에어를 공기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그런 이제 그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비행기가 속도가 늦춰지길 바랬는데 아니나 보니까 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 바로 큰 언덕이 나타난 겁니다. 아마 이 기장도 말이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착륙 지점에는 아까 그 사고 지점이 있죠. 여기에는 그 로컬라이저가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로컬라이저는 뭐냐면 여러분 항공기의 그 착륙을 도와주는 항법 장비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요. 그 계기 착륙 시스템의 일부라고 그럽니다. 계기 착륙 시스템 ILS 인스트루먼트 랜딩 시스템 이 머리 글자인데요. 근데 이 이제 로컬라이저는 어떤 목적이냐면은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의 방향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 활주로의 중앙선을 따라서 비행기가 정확하게 내릴 수 있도록 좌우를 알려주고요. 비행기가 수평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수평을 유지해서 무사히 이렇게 착륙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계기가 바로 로컬라이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이제 유도하는 장비인데요. 보통 활주로 끝편에 다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고 지점 여기가 이제 착륙하는 지점인데 보통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착륙을 하면서 이 로컬라이즈 시스템을 통해서 비행기가 좌우 수평을 유지해서 이제 내려앉는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조종사께서는 그렇게 이제 보통 로컬라이저를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이쪽에 가면은 좀 언덕이 있을 것이고 로컬라이저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충격 완화를 해서 비행기를 충분히 멈출 수가 있고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속도가 완전히 좀 줄어든 상태에서 바닷가로 가더라도 인명피해는 줄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순간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이 조종사는 기장과 부기장은 탈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반대편에 있는 그 국민들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고 말이죠. 생명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는 타고 있는 승객들을 무사하게 말이죠. 착륙할 수 있도록 이 지점을 선택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 뒤에는 말이죠. 바로 옹벽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옹벽에 세게 부딪혀서 옹벽을 뚫고 나가면서 폭파하면서 뒷꼬리 부분만 남고 완전히 전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옹벽을 이 179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이죠. 국민을 놀라게 하게 하고 유족들을 이제 슬픔에 빠지게 한 범인은 바로 이 옹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옹벽을 누가 설치했느냐? 이것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말이죠. 그 당시에 지금 해일이라든가 밀려오면은 로컬라이즈 시스템 이것이 붕괴될까봐 아니면 농작물에 해를 입을까봐 그래서 거기에 방파제 비슷하게 일종의 옹벽을 설치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권대인지는 몰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미개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공항에는 말이죠. 비행기가 동체 착륙할 걸 생각해서 주변에 견고한 그런 그 시스템을 말이죠. 콘크리트라든가 이걸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걸 설치를 했습니까? 자, 그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첫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랜딩 기어가 펼치지 않은 걸 봤을 때에 이 제주 항공의 평소에 비행기에 대한 어떤 그 정비 상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관제소, 무안국제공항의 관제소와 그 다음에는 기장과 부기장은 최선을 다했다. 왜냐면은 다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려앉아서 오게 되면은 분명히 동체 착륙을 할 것이고 그러면 민가가 피해를 볼 것이고 그래서 폭행을 해서 반대편에서 착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조종사 생각은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이 사고 지점에 옹벽이 있는 것을 미처 조종사는 생각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정부는 말이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분들이 막 탄핵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국가 재난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떡하려고 막 탄핵을 하고 말이죠. 국무총리까지 탄핵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국가 재난 지원금 말이죠. 1조 원을 2조 6천억 중에 1조 원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 중에서도 말이죠. 2,300여 원을 재난지원금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이럴 때 이제 재난지원금이 말이죠.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이거.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말이죠. 첫째, 내란죄 수사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하면서 그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면은 직권남용은 말이죠.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는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소송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84조에 있습니다. 우리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누구만을 위한 특별한 법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발 말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특히 국민의힘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잘 수습되기를 바라고요. 기장과 부기장의 노력에 대해서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분들도 이제 편안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